안녕하세요.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여러분은 고고학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물찾기, 화석, 미이라, 황금? 고고학은 잠들어 있는 세계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단순한 과거 유물을 찾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 유물 뒤에 숨어 있었던 과거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 그들이 살던 세상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밝히는 것입니다. 강인욱과 함께하는 미스터리한 발굴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땐 말이죠. 사실은 동네를 다니면서 엿을 파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위로 치면서 하시면은 우린 다 달려가서 집에 있는 빈병들 내지는 고철들을 갖다가 주면은 아저씨가 이렇게 엿으로 호박엿 같은 거 주시고 어떤 경우는 너무 먹고 싶으니까 집에서 멀쩡하게 쓰는 부엌에 있는 간장병이나 참기름병 갖다 주고 엿 바꿔 먹고 이제 혼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그 고철로 주워놓은 그러한 그 고철들이 알고 보니까 국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화순에서 발견된 화순 대곡리 세용동금 유물입니다. 한 40년 전에요, 어떤 그 주민이 그 자기 집 근처에서 이제 그 땅을 파다가 옛날 그 금속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뭔지를 모르고 근처를 지나가던 그 고철 장수한테 그걸 주었죠. 그리고 뒤늦게 그것을 안 박물관 사람들이 보고 한국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유물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죠. 바로 세용동검하고 거울, 단유세문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청동 거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통 기원전 10세기를 전후로 해서 청동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고요. 고인돌 사회에서부터는 비파현 동검이 나옵니다. 물론 그 양은 많지가 않죠. 그런데 고조선이 그 당시에 한반도 북부 만주에서 이 서북한 일대에 널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남한까지 그 영향을 미쳐요. 바로 그때의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유물이 세용동금과 구리거울, 바로 단유세문경이라고 하는 그 유물입니다. 세용동금과 단유세문경, 이들은요, 놀랍게도 고인돌에서 발견되지는 않아요. 고인돌은 원래 있었던 무덤인데 거기에서는 이게 안 나오고요. 그 대신에 목관묘라고 해서요, 그 돌로 무덤을 쌓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그 나무로 관을 넣었었던 그러한 관에서 이 청동기가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되는 이 검하고 청동 방울 그리고 거울들은요, 고조선 지역에서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서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요하를 경계로 해서 요서지역, 요동지역으로 나뉘는데 요서지역에서부터 그 한반도까지 발해만을 따라서 똑같은 청동기가 이렇게 똑같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때에 비로소 고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놀라운 청동기를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이 남한 쪽으로 오는 것이죠. 이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독점했어요. 심지어는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그 사람이 만들었었던 거푸집을 같이 묻는 거예요. 예,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는 거푸집 묻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청동기가 없으니까 그 거푸집을 넣은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말이 안 되죠. 배고프다고 낫을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물 아니에요. 그거는 청동을 만드는 기술, 그거는 단순한 기술을 떠나서 전문가로서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과 같이 나오는 아주 그 재미있는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청동 거울이에요. 거울은 그 권력과 또한 그 하늘의 태양을 상징하는 놀라운 의미를 지녔습니다.
자신의 화장을 위한 그러한 거울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대 국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화장품이 발달하고 나서 발달한 것이었고요. 누군가를 비출 수 있다는 것은 샤만들만 갖고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지금도 만주나 시베리아 일대에서는 샤만들이요, 구슬할 때 반드시 거는 게 이 목에다가요, 거울들 몇 개를 걸고 있어요. 그러면은 태양의 앞에서 춤을 추죠. 그러면은 움직일 때마다 햇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 샤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 태양빛 때문에 반사되니까. 바로 이 사람은 샤만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여기서 표시한 것이죠. 샤만의 태양의 아들이고 그들은 신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거울을 아무나 가질 수 있다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거는 누군가만이 독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울에는 누구나 쉽게 모방할 수 없도록 그들만의 특유의 기술을 녹여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왜 명품과 그 가짜, 소위 말하는 짝퉁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걸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하죠?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뭔가 기술이 다르다라고 얘기 많이 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단유세문경도 보면은 그 뒷면에 0.1mm보다 더 작은 미세한 그러한 그 지그재그 문들 또는 그냥 일자형으로 직선을 그어서요, 도저히 누구도 흉내가 낼 수 없는 그러한 그 무늬를 만들어냈어요. 이 단유세문경의 이 줄무늬는요, 사실은 쓰고 있으면요, 앞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부분은 그 반질반질하기 때문에 어떠한 무늬가 필요 없죠. 뒷면입니다. 뒷면은 제가 걸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못 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뒷면에 무늬를 있던 말든 지금 생각하면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지금 말한 것처럼 거울은 단순한 그 기호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신분을 상징하던 그러한 그 무기였기 때문에 그 기술,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함부로 아무도 모방할 수 없게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칼, 그리고 방울, 신께 제사를 지내는 무기와 그러한 신께 올라가는 음악을 상징하죠. 그리고 거울은 바로 그 하늘의 대리인임을 상징하는 태양, 그리고 그 태양에는 일반인들은 따라올 수 없는 그들의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샤만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었겠죠. 그래서 청동기를 만들고 사용하는 지도자, 그들은 바로 재정일치사회라고 이야기해서 제사와 현재 통치를 같이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고조선 지역부터 시작해서 남한까지 널리 파급되었다는 것은요, 이건 단순하게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물건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에서까지도 이 고조선과 남한은 서로 통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그 당시 남한 청동기 사회를 운영했었던 사람들이 아마 고조선과 상당히 긴밀했었던 그러한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과 통해서 좀 더 발달된 거울과 그러한 샤만의 도구를 가지고 그들은 사람들이 누구나 권위가 있는 그러한 샤만과 또한 그 권력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물 하나에는요, 단순한 유물의 아름다움, 찬란함,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썼었던 사람들의 수많은 숨겨진 코드가 있는 것이죠. 삼국이 형성되고 삼국의 초기 왕들이 제사와 정치를 일치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바로 이 세영동검 시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요, 바로 화순대공리에서 고물상에게 줬었던 그 고물 몇 개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